전 주인의 권리를 세탁해버리는 세탁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생성된 권리는 낙찰받더라도 그대로 인수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생성된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전부 지워집니다. 말소 소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공매 멘토 김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공매 물건 분석 시에 가장 많이 듣는 말, 하지만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 말, 바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매 경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매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전주인과 관련된 모든 권리들은 전부 지워진 상태로 여러분에게 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깨끗하게 세탁된 상태로 낙찰받은 사람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것이 공매 경매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주인의 흔적을 세탁해버리는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공매 과정을 거치면 웬만하면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전주인과 관련된 권리가 전부 지워진 상태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벌써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 정리합니다. 전주인의 권리를 세탁해버리는 세탁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생성된 권리는 낙찰받더라도 그대로 인수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생성된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전부 지워집니다. 말소 소멸됩니다. 말소기준 권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만약 낙찰 대금이 전 주인의 세금이나 또는 채무보다 더 낮으면 혹시 그 채무나 세금이 나에게 인수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생성된 권리는 기본적으로 다 소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주인의 채무나 전 주인의 세금이 낙찰 대금보다 훨씬 높다라고 할지라도 낙찰받은 사람은 전혀 신경 쓸 바 없습니다. 다만 선수인의 보증금은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일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과 이사가 빠른 경우에 한해서 낙찰자가 그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매 입찰 시에 이 경우만 특별히 주의하시면 아파트나 상가 입찰은 안전하게 수익이 보장된 상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는 저당, 건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 공매 등기, 담보 가등기, 전세권 등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개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 설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1번 건저당, 2번 건저당, 3번 임차인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 2번 건저당권자가 공매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할지라도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 중에 돈을 받겠다라고 줄선 자 중에 가장 빨리 줄선 사람을 기준으로 전부 다 세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순위가 제일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따질 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임차인, 이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 이사일이 어느 것이 더 빠른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권리 분석의 80, 90%에 해당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날짜가 빠른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증금과 보증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임차인은 안타깝지만 보증금과 그 기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 꼭 필요한 내용들만 모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소 기준 권리와 선순위 임차인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일과 이사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공매 과정에서 이 선순위 임차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순위 임차인의 전입과 이사일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처지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아파트 공매, 상가 공매에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우리 아파트 공매, 상가 공매 권리 분석 다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내용, 그 내용만으로 충분히 공매 물건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매 물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아파트 지분 물건이고요. 자, 전체 면적 대비 2분의 1입니다. 감정평가 금액,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5억 8천이고요. 지금 현재 2억 9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파트 시장이 하락장이어서 가격이 계속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지분 아파트에 대한 권리 분석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압류재산 정보에 들어왔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정보나 배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등기 사항만으로 판단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의 첫 번째 시작은 무조건 등기 사항을 보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과의 선순위를 따져보면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사항 봅니다. 총 공유자를 제외한 등기된 권리는 4건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 일자를 보니 2018년 4월 4일에 설정된 권리가 가장 빠릅니다. 자, 4가지가 다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지만 날짜가 제일 빠른 이 가압류가 2번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공매가 진행이 되면 이 가압류를 포함한 나머지 권리들은 전부 말소가 되고 세탁된 상태로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 공매를 신청한 사람은 1번의 유임 기간입니다. 2순위자가 공매 신청을 했고요. 말소 기준이 되는 것은 공매 신청자와 상관없이 날짜가 제일 빠른 권리를 가진 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임차인 문제를 살펴보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분에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배분에 관련된 컨텐츠는 별도의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 말소 기준 권리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수익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고 저희 놀공과 수익이 창출되는 그날까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